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하락기에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한마디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의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하락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고민이시죠?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내 보금자리를 댈 수 있으면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이사를 원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이사 가고 싶어 눈여겨보던 아파트가 있었죠. 어느 날 중개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지금 주인이 빨리 이사 가야 해서 급하게 나온 아파트예요. 얼른 계약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도 가격이 부부가 생각하는 금매 가격보다 5천만 원이 비쌌습니다.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천만 원을 더 주고 아파트 금매를 사는 게 맞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사지 않겠죠. 하지만 5천만 원을 더 주고 산 아파트가 1년 안에 1억 이상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야겠죠. 이 부분은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부동산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매수해야 할 때를 모르면 부동산 하락기에는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좀 더 기다렸다 사야 하나? 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마음에 또다시 매수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고민을 없애줄 하나의 이론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이론만 알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바로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만들어낸 달걀 모형 이론입니다. 잠깐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식 투자를 예술의 경지에 올려놓은 사람으로 평가받죠.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 예금 등의 투자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13권의 투자 이론서를 저술하였고 수년간 400건이 넘는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론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톨라니의 투자 이론 중 하나인 달걀 모형 이론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자산의 매수 매도 타이밍은 유동성, 즉 시중에 풀리는 돈의 흐름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인상과 인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금리가 정점인 A 지점은 가계대출 부채가 최대인 시점입니다. A와 B 구간은 불황기로서 1, 2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금리의 정점을 지나 더 이상의 고금리 예적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예금을 인출해서 향후 낮아질 이자율을 생각하고 채권에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채권은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B, C 구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채권과 현금을 가지고 투자 기회를 엿보는 구간입니다. C, D 구간은 마지막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채권은 매도해야 하는 시기이죠. 저금리로 인한 대출 진입 장벽이 낮아진 시기로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금리가 저점인 D 지점은 부동산 가격이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죠. D, E 구간은 호황기로 접어든 시기입니다. 1, 2회 정도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기업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우량 주식을 사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 F 구간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현금화할 타이밍을 노리는 시점입니다. FA 구간은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높은 이자율로 기업의 활동은 점점 둔화되죠. 호황기의 마지막 시기이니 오를 만큼 오른 주식을 매도하고 고금리의 예적금으로 자산을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걀 모형 이론으로 부동산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 마지막 시기 근처이며 최적의 매도 타이밍은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 근처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인 것이고 금리 인상이 1, 2회 이루어졌고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에는 매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의 기준금리에 내 집을 사야 하는지 알려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2008년 이후 대한민국의 기준금리 최고점은 5.25%였고 최저점은 0.5%였습니다.
5%였습니다. 금리의 정점이 5%대라고 한다면 부동산의 적정 매수 타이밍은 2에서 3%의 기준금리 시기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최고점이 되는 금리의 저점은 1% 혹은 1% 이하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금리의 정점과 저점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2%에서 3%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2014년 정도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기준금리 1% 이하로 떨어진 2020년 이후부터는 매도를 마음먹고 늦어도 2021년 상반기까지는 매도해야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1%가 무너지는 시점부터는 매도 타이밍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말 2020년 초였죠. 기준금리 1% 이하는 유동성이 풀릴 만큼 풀린 상태라 더 이상 부동산으로 유입될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만약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지 않았으면 2020년 상반기가 부동산 가격의 정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는지 잠시 렐스 아파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2014년 기준금리가 2% 중반이었을 때에는 평균 9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2%에서 3%가 부동산 매수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 금리 인하 등의 사유로 많은 돈이 풀렸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금리가 0.5%에서 0.75%로 처음 인상된 2021년 8월에 매도를 했다면 최고점에 매도를 하지는 못했겠지만 23억 정도에는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최고점이죠. 그렇다면 유동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금리가 향후 인하될지 인상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방법은 평소에 경제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와 인상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유난히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 때입니다. 경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미국 금리,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매달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또한 경제 뉴스에서 수출, 주식시장 등의 호황, 불황에 대해서 말하는 수위가 세지면 금리는 정점, 저점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거시 경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금리 추이를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미국도 2023년 5월 마지막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고금리 예적금 특판도 한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A 지점 근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세계적인 불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 매입의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시기입니다. 과감히 정리하거나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장이 올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뒤의 부동산 시장 역시 여전히 불패일까요? 아닐 가능성도 높죠. 바젤 협약으로 인해서 DSR이 꾸준하게 시행된다면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기존보다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또한 2030년을 기점으로 총 인구와 가구의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면 아파트로 부를 축적하는 시기는 더 이상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깊은 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이론도 기준금리의 변화도 정해져 있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매도는 결국 미래를 예상하고 대응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높은 경우의 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하락기에 내 집 마련 매수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이론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금매를 잡는 것만이 절대적인 부동산 매수 방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번 영상으로 조금 더 폭넓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